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평생을 다 바쳐 키워놓았더니 이제 와서 저를 돈 나오는 자동인 출기로만 생각하는 자식들을 보며 저는 오늘 결심했습니다. 65살 생일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대신 집 팔아서 돈 보태달라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아니, 내가 나를 너무 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35년 산 집을 팔고 자식들과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로만 살다가 65에 비로소 나를 찾기로 한 정미자 씨의 파란만장한 홀로서기. 그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미자 씨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잿빛이었다. 정미자는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미역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이 자신의 65번째 생일이라는 걸 아침에 달력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엄마, 나갔다 올게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 며느리 윤희가 또 아이를 맡기고 간 것이다. 거실 소파에는 10살짜리 손자 준서가 게임기를 들여다보며 과자 부스러기를 흩뿌리고 있었다. 준서야, 할머니한테 인사는? 대답 없이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아이. 미자는 한숨을 삼켰다. 언제부터였을까? 손주가 이렇게 낯설어진 게. 휴대폰이 울렸다. 첫째 아들 재훈이었다. 엄마, 오늘 준서 봐주시죠? 윤희가 학원 상담 간대요. 재훈아, 오늘이. 아, 엄마 바쁘세요? 그럼 제가 다른데 알아볼게요. 딸깍. 전화는 끊어졌다. 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허공을 응시했다.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라는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35해 전 남편 성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미자의 나이는 겨우 30이었다. 재훈이가 5살, 둘째 재석이가 2살이었다. 아줌마 어떡하려고 그래요? 애들 둘이나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미자는 이를 악물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밤에는 호텔 청소를 했다. 아이들이 잠든 새벽에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눈을 붙이고 동이 트기 전에 다시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운동화 신는데 나만 왜 안 사줘? 엄마, 학원 안 보내면 나 공부 못해.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다. 미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아이들만큼은 기죽지 않고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20년을 달려왔다. 재훈이는 대학을 나와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재석이는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 미자는 그때 처음으로 숨을 돌렸다. 이제 됐다. 내 몫은 다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재훈이는 결혼 3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집을 차렸다. 미자가 모아둔 전세금 절반을 보탰다. 엄마, 제가 이번엔 진짜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하지만 1년도 안 돼 가게는 문을 닫았다. 재훈은 말수가 줄었고 며느리 윤희의 얼굴은 날로 차가워졌다. 어머님, 재훈이 오빠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키우셨는데 왜 이 모양이래요? 식탁에서 대놓고 남편을 비난하는 며느리. 미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 둘째 재석이는 그나마 나았다. 공무원이니 수입은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는 씀씀이가 컸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학원 3개씩은 다녀요. 우리 애만 뒤처지게 할 순 없잖아요. 어머니, 이번에 차 바꿔야 해요. 이거 타고 다니면 애들이 창피해해요. 재석이는 아내 편이었다. 엄마, 요즘 세상이 그래요. 경쟁 사회라니까요. 미자는 때때로 두 아들에게 용돈을 보탰다. 자신은 남편이 남긴 작은 아파트에서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면서도 아들들에게는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다. 준서가 과자 봉지를 바닥에 던졌다. 할머니, 배고파요. 뭐 해줘요? 뭐 먹고 싶은데? 몰라요. 알아서 해줘요.
미자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계란, 오래된 두부 한 모. 생일날 며느리가 사다 놓은 미역을 보며 미역국을 끓였지만 정작 그 며느리는 아이만 맡기고 사라졌다. 준서야, 할머니가 계란찜 해줄까? 싫어요. 배달시켜요. 미자는 다시 식탁에 앉았다. 손자는 소파에서 게임을 하며 킥킥거렸고 집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고요했다.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진 눈가, 힘없이 처진 입꼬리, 생기 없는 피부.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린 걸까? 65해를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 미자는 식탁 위 미역국을 다시 바라보았다. 식어버린 국 위로 기름이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재석이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차 계약금 내야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재석아. 엄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선배들 앞에서 너무 창피해요. 딱 한 번만요.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단다. 에이, 엄마. 아버지 보험금이랑 퇴직금 있잖아요. 저한테만 안 주시고 형한테만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또 끊어졌다. 미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뭘까? 엄마일까? 아니면 그냥 돈일까? 거실에서 준서가 소리쳤다. 할머니, 게임 아이템 사야 되는데 카드 좀 빌려줘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 아래 까치 한 마리가 전깃줄 위에 외롭게 앉아 있었다. 65번째 생일.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생일. 미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외로웠는지를. 어머님, 이거 보세요. 며느리 윤희가 부동산 매물 전단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미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섰다. 준서가 이제 중학생 되잖아요.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야 해요. 근처에 나온 게 있던데 어머님 집이랑 합치면 딱 될 것 같아서요. 내 집이랑 합친다고? 네.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이 넓은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윤희야, 이 집은 내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어머님, 돌아가신 분 생각만 하시면 어떡해요. 살아있는 손자 생각은 안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미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이 집은 28평짜리 낡은 아파트였다. 성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간신히 장만한 집이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내 집이 생겼소. 애들 키우기도 훨씬 나을 거요. 그날 성우의 얼굴을 미자는 지금도 기억한다.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리던 모습. 그로부터 한 달 뒤 성우는 퇴근길 교차로에서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미자는 이 집에서 35년을 살았다. 재훈이와 재석이가 학교 갈 때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손 흔들던 현관.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 축 늘어져 잠들던 안방. 명절마다 음식을 장만하며 올해는 좀 나아질까 기도하던 부엌. 이 집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고 미자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합치자고 했다. 그날 밤 미자는 통장을 꺼내 들었다. 성우의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만든 정기예금. 5년 전 재훈이 가게 낼 때 절반을 빼줬고 그 뒤로도 이것저것 보태주느라 많이 줄었다. 남은 건 4천만 원 정도. 국민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 관리비와 병원비를 빼면 생활비로 빠듯했다. 옷은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반찬은 늘 똑같았다. 가끔 친구들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 다음에라고 미루곤 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들들에게 혹시 모를 일이 생길까봐 아껴뒀던 것이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미자는 통장을 덮었다. 35년을 일만 하며 모은 돈.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재산.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당연한 듯 요구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재석이었다. 엄마, 계약금 입금했어요? 재석아, 엄마가 지금 그 돈을. 엄마, 제발이요. 저 이번 주까지 안 내면 차 날아가요. 형만 도와주시고 저는 왜 이래요? 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내일 보내줄게.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는 끊어졌다. 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사랑해요라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은행에 갔다. 예금을 300만 원 해지하고 재석이 통장에 송금했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자녀분 계좌 맞으시죠? 네, 제 아들이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미자는 쓸쓸히 웃었다. 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손 벌리는 것. 은행을 나와 시장 쪽으로 걸었다. 오랜만에 친구 영숙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미자야. 영숙이는 파마를 새로 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손을 흔들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 나 몇 년 친군데 다 보여. 애들 때문이지?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숙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자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애들한테 다 퍼주고 너는 뭐하고 사는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야. 너 언제까지 엄마 노릇만 할 거야? 영숙이는 최근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사진을 보여주며 신나게 떠들었지만 미자는 부러운 동시에 슬펐다. 자신은 언제쯤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남편 산소에 들렀다. 한적한 공원묘지, 성우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섰다. 여보. 미자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당신이 남기고 간 집, 며느리가 팔자고 하네요. 재석이는 차 사겠다고 돈 달라고 하고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미자는 비석에 손을 얹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들을 너무 잘해준 걸까요? 아니면 부족하게 해준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나는 평생 엄마로만 살았어요. 당신 없이 애들 키우느라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 나를 엄마가 아니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다. 미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당신이랑 결혼하고 애들 낳고 당신 잃고 애들 키우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미자는 일어서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윤희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또 준서를 맡기러 온 것이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윤희는 거실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다. 뭐 하는 거니? 아, 어머님 혹시 등기부등본 어디 있어요? 재훈이 오빠가 필요하대요. 등기부등본은 왜?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요즘 이 동네 많이 올랐잖아요.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윤희야, 나는 이 집 팔 생각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언제 집 장만해요? 재훈이 오빠 벌이도 시원찮은데 어머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저희 준서 생각은 안 하세요? 며느리는 가방을 집어들고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준서가 남았다. 아이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게임만 했다. 미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뭘까? 65해를 살며 쌓아온 것이라곤 남편이 남긴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예금.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기면 자신에게 남는 건 뭘까?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쯤 나로 살 수 있을까? 엄마가 아니라 정미자로. 74번 정미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미자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또 아파서 찾아온 정형외과. 나이 들면서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었다. 할머니, 관절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꾸준히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미자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섰다.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붐볐다. 대부분 자신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약국 앞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희끗희끗한 머리, 단정한 체크무늬 셔츠, 어딘가 낯익은 옆모습이었다. 남자는 잡지를 읽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시계를 확인하다가 미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다. 미자 씨? 남자의 목소리. 미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강민. 호씨? 세상에.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미자 앞으로 걸어왔다.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다. 3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정말 미자 씨 맞네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한 30년? 그러게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민호는 옆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려 손을 꽉 쥐었다. 강민호. 미자가 23살 때 동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 저기, 이 책 다 보셨어요? 수줍게 말을 걸어온 청년. 키가 크고 눈웃음이 예뻤다. 미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2년 동안 이어졌다. 도서관에서 만나고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꿈을 이야기했다. 미자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글쎄요. 평범하게, 행복하게요. 저는 미자 씨랑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민호의 고백. 미자는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 미자의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서울 남자 따라가지 말고 여기서 시집가라며 중매를 강요했다. 미자야, 그 남자 만나지 마. 너 고생만 할 거야. 엄마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서울 가서 산다고? 꿈깨. 여기 착한 총각 있으니까 만나나 봐.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성우였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민호를 만난 날 미자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미자 씨, 서울로 같이 가요. 제가 책임질게요. 미안해요. 저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미자는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지 못할까? 그게 30년 전이었다. 민호 씨는 건강은 괜찮으세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쓸쓸히 웃었다. 퇴행성 관절염이요. 미자 씨도 그쪽인가요? 네, 저도 무릎이. 우리 나이에 다들 그렇죠 뭐. 또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자 씨, 결혼은 잘하셨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로. 아들 둘 키우느라 여기까지 왔네요. 민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민호 씨는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는 결혼했었는데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자식은 없었고요. 그러셨구나.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자유롭고 자유. 미자에게는 너무 먼 단어였다. 42번 강민호님. 약국에서 이름을 불렀다.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미자 씨, 혹시 괜찮으시면 근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긴 아쉬워서. 미자는 당황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는 괜찮은데요. 그럼 약 타고 밖에서 뵐게요. 병원 근처 작은 카페. 민호는 아메리카노를, 미자는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요즘은 카페가 참 많아졌죠.
옛날엔 다방밖에 없었는데. 민호의 말에 미자는 웃었다. 맞아요. 우리 그때 자주 가던 다방 있잖아요. 청실홍실? 아, 거기. 아직도 있으려나? 아마 없어졌을걸요. 그 자리에 편의점 생겼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말이 많아졌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함께 있으니 편안했다. 미자 씨는 그때 시 쓰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아직도 쓰세요? 아니요. 결혼하고는 한 번도. 미자는 쓸쓸히 웃었다. 시 쓸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애들 키우고 돈 벌고 살림하느라. 아까워요. 미자 씨 정말 좋았는데. 민호는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미자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자신의 꿈을 기억해준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민호 씨는 뭐하고 지내세요? 저는 작년에 퇴직했어요. 이제 연금 받으면서 그냥 소일거리하면서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서?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외롭죠. 가끔은. 그래도 누구한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낫더라고요. 미자는 그 말이 부러웠다. 자신은 평생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부모, 남편, 자식.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미자 씨,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세요? 저는 그냥 집에 있어요. 가끔 손주 봐주고. 손주요? 아, 벌써 그렇게 컸군요. 네, 첫째 손주가 벌써 10살이에요. 손주 보는 재미가 쏠쏠하시겠어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주를 보는 게 재미가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걸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카페를 나서며 민호가 말했다. 미자 씨,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저도요.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혼자 사니까 말동무가 필요해서요. 미자는 머뭇거렸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안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65살 할머니가. 하지만 민호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쯤 연락드려도 될까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번호를 교환했다. 민호가 손을 흔들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자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65해를 살며 잊고 지냈던 감정. 설렘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가. 하지만 오늘따라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달라 보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네. 병원 다녀왔다.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준서 못 봐주시겠네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에이, 엄마. 윤희가 급한데. 알았어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하지만 미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처음으로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다. 처음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민호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렸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미자는 미소 짓고 있었다. 미자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어때요? 민호의 문자가 왔다. 병원에서 만난 지 일주일 만이었다. 미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망설였다. 가도 되는 걸까?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쓰려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답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공원 정문에서 2시에 뵐게요. 미자는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만 가득했다. 몇 년째 새 옷을 사본 적이 없었다. 아들들 주느라 손주 선물 사느라 정작 자신한테는 쓸 줄 몰랐다. 그나마 나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망이었다. 서둘러 빗질하고 옅은 립스틱을 발랐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65살 할머니가 화장을 하고 있다니.
미자는 스스로가 우스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공원 정문에 민호가 서 있었다. 회색 재킷에 청바지, 깔끔한 차림이었다. 안 기다리셨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5월의 공원은 실록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따뜻한 햇살. 여기 오랜만에 오시죠? 민호가 물었다. 네. 요즘은 집에만 있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날씨 좋을 때 나와야죠. 민호는 자연스럽게 벤치를 가리켰다. 잠깐 앉았다 갈까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멀리 연못에서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미자 씨, 지난번에 못 여쭤봤는데 요즘은 뭐 하시면서 시간 보내세요? 저는 그냥 집안일하고 손주 봐주고. 취미는 없으세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다. 취미? 평생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없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예전엔 시 쓰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그건 옛날 일이에요. 민호는 가방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거 아세요? 요즘 서점에서 본 건데 시니어 시쓰기 모임 안내 책자예요. 저도 한번 가볼까 하거든요. 미자 씨도 같이 갈래요? 미자는 책자를 받아들었다. 인생 이모작, 시로 만나는 우리라는 제목이었다. 저는 글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요? 미자 씨 정말 좋았는데.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미자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꿈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이.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공원을 걷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가끔은 미술관에도 갔다. 민호는 미자가 잊고 지냈던 것들을 하나씩 깨워주었다. 영화 보는 즐거움, 책 읽는 여유, 그림 감상하는 기쁨. 미자 씨, 이 그림 보세요. 색감이 참 따뜻하죠? 정말 그러네요. 예전에 미자 씨가 그러셨잖아요. 봄날의 햇살 같은 시를 쓰고 싶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네. 30년 전에요. 미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민호는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작은 서점에 함께 갔을 때였다. 미자 씨, 이 시집 어때요? 요즘 인기 있다던데. 민호가 시집 한 권을 건넸다. 미자는 페이지를 넘겼다. 늦은 봄날, 나는 처음으로 나를 만났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자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이 시가 제 이야기 같아서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책 선물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옛날에 미자 씨한테 선물도 제대로 못 해줬잖아요. 미자는 책을 꼭 안았다. 30년 만에 받는 선물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자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라났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나 같은 할머니가. 어느 날 저녁 민호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미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멈칫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재훈이와 윤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산책 다녀왔다. 산책요? 엄마가 산책을요? 윤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요즘 엄마 이상해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준서 봐달라고 해도 바쁘시다고 하시고. 미안하다. 요즘 좀. 엄마, 어디 아프세요?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괜찮아. 그럼 왜 이러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를 만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들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다. 아무 일도 없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윤희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다. 어머님, 저희도 바쁜데 이러시면 안 돼요. 준서 봐주시기로 한 날은 꼭 봐주셔야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미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미자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바다 구경 어때요? 날씨 좋을 것 같아서요. 미자는 한참을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다. 민호 씨, 제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곧 답장이 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65살 할머니예요. 손주도 있고, 이렇게 누군가 만나고 설레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잠시 후 민호의 전화가 왔다. 미자 씨. 네. 미자 씨는 할머니이기 전에 정미자예요. 평생 엄마로, 아내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미자 씨 자신으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미자는 목이 메었다. 하지만 아드님들은 어른이에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계시죠. 미자 씨도 미자 씨 인생을 사셔야죠. 저는 무서워요. 이기적인 것 같아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미자 씨는 충분히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미자는 울음을 참았다. 토요일에 바다 갈래요? 민호의 부드러운 목소리. 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네. 가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도 행복해도 되는 걸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나도 행복해도 돼. 침대에 누워 민호가 선물한 시집을 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봄은 언제나 다시 온다. 미자는 책장을 덮고 불을 껐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다. 토요일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나 옷장을 정리했다. 민호와 바다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뭘 입어야 하지? 옷을 꺼내다 말고 미자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65살에 데이트 옷을 고르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설레고 있었다. 결국 깔끔한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골랐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윤희의 목소리였다. 미자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갔다. 윤희야,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며느리는 준서를 데리고 서 있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어머님, 오늘 준서 좀 봐주셔야 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요? 윤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머님이 무슨 약속이 있으세요? 요즘 이상하시더니 진짜 뭔가 있으시네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설마 남자 만나세요? 윤희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자는 말문이 막혔다. 뭔 소리야? 아, 맞네요. 맞죠? 어머님 요즘 화장도 하시고 옷도 신경 쓰시고 제가 다 알아요. 윤희야, 그건. 어머님, 이 나이에 무슨 남자예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준서가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다. 할머니 남자친구 있어요? 준서야, 그게 아니고. 미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변명을 하려다가 문득 생각했다. 왜 내가 변명을 해야 하지? 윤희야, 나한테도 내 인생이 있어.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윤희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요? 손주도 있으시면서. 손주가 있으면 사람을 만나면 안 돼? 당연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재훈이 오빠 얼굴에 먹칠하시는 거예요.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재훈이 얼굴에 먹칠을 해? 어머님도 참. 그럼 그 남자는 뭐예요? 어머님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미자는 깨달았다. 며느리의 진짜 걱정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었다. 재산이었다. 재산?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이 집 있잖아요. 요즘 시세 올라서 얼마나 되는데요? 어머님이 혹시 그 남자한테 넘어가서 집 팔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어때?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희는 생각도 안 하시고요. 너희 생각은 내가 평생 했어. 이제는 나를 생각하고 싶어? 에이, 어머님. 나이 드시니까 이상해지셨네. 재훈이 오빠한테 전화할 거예요. 윤희는 준서를 데리고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미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잘못한 게 없다.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엄마, 윤희한테 들었어요. 진짜예요? 재훈아. 엄마, 이 나이에 남자를 만나요?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재훈아, 엄마도 외로워. 외로우면 우리 집에 오시면 되잖아요. 왜 남 만나요? 너희 집에 가면 나는 그냥 애 봐주는 사람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할머니잖아요. 미자는 가슴이 저렸다. 나는 할머니이기 전에 정미자야. 한 사람의 인간이고. 엄마, 정신 차려요.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또 재산 이야기였다. 재산은 무슨,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이 집이 있잖아요. 요즘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엄마가 그 남자한테 속아서 집이라도 넘기면 어쩌려고요? 집은 내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야. 엄마.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우리 생각도 좀 해요. 형편 어려운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나중에 엄마 집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숨통이 트이는데. 미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결국 나는 이 아이들에게 재산일 뿐이구나. 1시간 후 둘째 재석이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재석아. 엄마, 누구 만나시는 건 엄마 자유예요. 저는 뭐라고 안 할게요. 미자는 조금 안도했다. 역시 재석이는 달랐다. 하지만 엄마. 재석의 목소리가 낮아지다. 혹시 모르니까 재산 정리 같은 건 신중하게 하세요. 요즘 노인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자는 웃음이 나왔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재석아, 너도 결국 재산 걱정이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알았어. 미자는 전화를 끊었다. 두 아들 모두 똑같았다. 엄마의 행복보다 재산이 먼저였다. 오후 2시 민호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자는 거울을 보았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안 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민호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움직였다. 미자 씨. 민호가 손을 흔들었다. 가까이 다가온 민호는 미자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미자 씨, 우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눈이 빨개요.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미자는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며느리의 말, 아들들의 전화. 민호는 조용히 들었다. 미자 씨. 네. 미자 씨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들이 이해 못하는 건 자식들 문제예요. 미자 씨는 평생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미자 씨가 행복해질 차례예요. 하지만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민호는 미자의 손을 잡았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미자 씨, 우리 바다 보러 가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정말 무엇이 잘못된 건지.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미자 씨, 바다 보세요. 저 넓은 바다처럼 미자 씨 인생도 아직 넓어요. 미자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갑자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나도 살고 싶다. 나로서. 해변을 걸으며 민호가 말했다. 미자 씨, 제가 이기적인 말해도 될까요? 무슨 말인데요? 저는 미자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드님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호 씨, 30년 전에 미자 씨를 놓친 게 제 인생 최고의 후회예요.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미자는 멈춰섰다. 민호 씨, 저는
저는 집만 많은 사람이에요. 늙었고 자식들 문제도 많고 그래도 괜찮아요. 미자씨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결심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어. 내 인생이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재훈과 윤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엄마 앉으세요. 재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미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바라봤다. 재훈과 윤희, 그리고 재석과 수진까지 두 아들 내외가 모두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니? 왜 다들 여기 모여 있어? 엄마 앉아서 얘기해요. 미자는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재훈이 탁자 위에 서류를 밀어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이게 뭐니? 부동산 계약서예요. 이 집 매매 계약서. 미자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자신의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윤희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어차피 저희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요즘이 시세 제일 높을 때래요. 누가 집 판다고 했니? 어머님이 그 남자 만나시면서 우리 걱정은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미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집인데 내 허락도 없이 계약서를 가져와? 재훈이 진정시키듯 말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 네.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세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재훈아, 이게 내가 할 소리니? 엄마, 저 진심이에요. 엄마가 그 남자한테 속아서 재산 날리는 것보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나는 누구한테도 속지 않아. 미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 사람은 내 재산 따위 관심도 없어. 그냥 나라는 사람을 봐주는 거야. 윤희가 비웃듯 말했다. 어머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요.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됐어. 나가. 미자가 소리쳤다. 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내 집에서 나가. 당장. 재훈 내외가 나간 후 재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재석아, 너까지 그럴 거니? 아니에요. 저는 형처럼 안 할게요. 미자는 조금 안도했다. 엄마가 누구 만나시든 그건 엄마 자유예요. 저는 진심으로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석아. 눈물이 났다. 역시 재석이는 달랐다. 미자는 둘째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재석아. 하지만 엄마. 재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그분이랑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왜? 아니, 그냥요. 만약 재혼하시게 되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미자는 손을 놓았다. 너도 결국 재산 얘기구나.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걱정돼서. 재산 걱정이지 내 걱정이 아니잖아. 재석은 입을 다물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기적으로 보이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 우리 애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솔직히 어머니 재산 없으면 저희 못 살아요. 미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너희 주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라도요. 어머니 안 계시면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에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재석이 며느리를 제지했다. 수진아, 그만해.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재산이 그 남자한테 넘어가면 저희는 정말 곤란해요. 내 재산이 내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니? 그럼 누구 주시려고요? 저희 말고 누가 있어요? 미자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너희들은 내가 아직도 안 죽었는데 벌써 내 재산 나눠 가질 생각만 하는구나. 어머니, 됐어. 너희도 나가. 모두가 나간 후 미자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탁자 위에 부동산 계약서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내가 뭘 잘못...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자신은 굶어도 아이들 밥은 챙겼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아이들 옷은 새로 사줬다. 그런데 이게 대가인가? 엄마가 아니라 재산으로 보는 눈길. 행복보다 돈을 걱정하는 말들. 미자는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탁자 위에 던져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미자 씨,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미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미자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세요. 우는 목소리잖아요. 미자는 눈물을 닦았다. 민호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에요? 천천히 말해줘요. 미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아들들이 모여서 집을 팔라고 한 것, 며느리들의 노골적인 재산 얘기.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미자 씨, 네. 쟤 때문에 미자 씨가 힘드시면 제가 물러날게요. 아니에요. 미자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민호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미자 씨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제 아이들은 저를 엄마가 아니라 돈으로 볼까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자 씨,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미자 씨 인생은 미자 씨 거예요. 자식들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자 씨가 평생 희생하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미자 씨가 행복할 차례예요. 자식들이 이해 못하면 그건 자식들이 배워야 할 몫이에요. 미자는 눈물을 닦았다. 민호 씨, 저 무서워요. 자식들을 잃을까봐. 진짜 자식이라면 엄마를 잃을까봐 무서워해야죠. 미자 씨가 자식들을 잃을까봐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 말에 미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 씨, 울어요. 실컷 우세요. 그리고 내일 만나요.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전화를 끊고 미자는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어젯밤은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미자는 답장하지 않았다. 재석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엄마, 저는 진심으로 엄마가 좋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재산 처분하실 때는 저희한테 한 번만 상의해 주세요. 미자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결국 둘 다 똑같았다. 재호는 노골적으로, 재석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관심사는 같았다. 엄마의 재산. 미자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달라진 게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처음으로 분명한 결심이 섰다. 오후에 민호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미자는 말했다. 민호 씨, 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요? 아이들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요. 제 인생은 제가 살기로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잘 생각하셨어요. 무서워요. 아이들을 잃을까봐.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민호는 미자의 손을 잡았다. 저도 함께 할게요. 미자 씨 옆에 있을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공원을 걸었다. 미자는 처음으로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엄마, 문 열어주세요. 일요일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미자는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다. 엄마, 저 재훈이에요. 미자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재훈과 윤희, 그리고 준서까지 서 있었다.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재훈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윤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또 뭐니? 요양원 안내 책자예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 가시면 친구들도 생기고 좋잖아요. 미자는 책자를 받아들지 않았다.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나는 안 외로워. 그 남자 만나서요? 윤희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윤희야, 말 조심해. 뭘 조심해요? 어머님이 정신 못 차리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자는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다. 정신 못 차린 게 나니? 아니면 내 재산만 노리는 너희들이니? 재훈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우리가 언제 재산을 노렸어요? 우리는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진짜 걱정이면 내 행복을 먼저 생각했어야지. 왜 집부터 팔자고 하니? 그건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잖아. 윤희가 비웃었다. 에이, 어머님도. 저희가 돈이 필요한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재훈이 오빠 사업 실패하고 빚도 있고 준서 학원비며 뭐며 돈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그게 내 책임이니?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어머님 재산 나중에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순간 미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집도 예금도 다 저희 거예요. 그럼 지금 쓰시든 나중에 물려주시든 똑같잖아요. 미자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나가. 당장 나가. 재훈이 엄마 앞을 막아섰다. 엄마, 진정하세요. 윤희 말이 좀 그랬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재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재훈은 눈을 피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만 3천만 원이에요. 매달 이자만 내기도 벅찬데 준서 학원비까지. 엄마, 진짜 도와주세요. 미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40이 넘은 아들의 얼굴에는 절박함만 가득했다. 재훈아, 엄마가 지난번에도 300만 원 줬잖니. 그거 다 이자 갚는 데 들어갔어요. 엄마, 이번만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너는 맨날 이번만이야. 치킨집 할 때도 그 전에 옷가게 할 때도 다 이번만이라고 했어. 엄마.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엄마는 저 죽으라고요? 제가 엄마 아들인데 왜 그 남 좋은 일 시키는 남자한테는 돈 쓰고 저한테는 안 주시는데요? 나는 민호 씨한테 돈 쓴 적 없어. 거짓말. 요즘 엄마 옷차림 봐요. 새 옷 사 입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그 돈 다 어디서 났어요? 미자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2만 원짜리 립스틱 하나 산 게 돈 쓴 거니? 어쨌든 엄마가 달라지셨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저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때 준서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만지작거렸다. 할머니, 이 시계 비싼 거예요? 성우가 미자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낡은 벽시계였다. 준서야, 그거 만지지 마. 팔면 얼마 받아요? 미자는 손자를 쳐다봤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에는 순수함 대신 계산이 가득했다. 준서야, 그건 할머니한테 소중한 거야. 소중하면 뭐해요? 돈이 되는 게 중요하지. 윤희가 아들을 말렸다. 준서야, 조용히 해. 하지만 목소리에는 제지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뿌듯해하는 것 같았다. 미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건가? 재훈이 다시 매달렸다. 엄마, 제발요. 3천만 원만요. 아니, 2천만 원만이라도. 엄마 예금 있잖아요.
그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써야 할 생활비야. 엄마는 연금 있잖아요. 그걸로 사시면 되죠. 연금이 얼마나 되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야. 그럼 좀 아껴 쓰시면 되잖아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쓴다고. 미자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재훈아, 너는 엄마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굶어도 아파도 상관없는 거니? 그냥 돈만 내놓으면 되는 거니? 엄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됐어. 미자는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가져왔다. 재훈의 눈이 빛났다. 엄마, 여기 봐라.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통장을 펼쳐 보였다. 잔액 4,200만 원. 엄마 이거밖에 없어요? 재훈의 실망한 목소리. 이것도 내가 가게 할 때 절반 줬잖니. 원래는 8천만 원이었어. 윤희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럼 이 집이라도 파세요. 요즘 시세 괜찮은데.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거야. 절대 안 팔아. 에이, 어머님. 돌아가신 분한테 집착하시면 어떡해요. 미자는 며느리를 쏘아봤다. 내 남편 아버지한테 집착이라는 말을 쓰니 어쨌든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내 돈이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잖아요. 미자는 통장을 닫았다. 나가. 더 이상 얘기 안 해. 엄마. 재훈이 소리쳤다. 엄마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형제가 형제한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그래도 엄마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너는 엄마한테만 손 벌리잖아.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노력 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너는 책임감이 없어. 실패하면 엄마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가 저를 그렇게 봤어요? 무능한 인간으로?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재훈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윤희가 준서를 데리고 뒤따라 나가며 말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없으면 어머님도 외로우실 텐데. 문이 쾅 닫혔다. 미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아이들 위해 살았다. 자신은 굶어도 아이들 배불리 먹였다. 자신은 추워도 아이들은 따뜻하게 입혔다. 그런데 이게 대가인가? 엄마를 돈으로 보는 눈길. 죽으면 재산을 받을 거라는 계산.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미자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미자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민호 씨, 미자 씨, 또 무슨 일 있었어요? 미자는 오늘 아침 일을 얘기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미자 씨,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목소리 들으니까. 제가 지금 갑니다. 1시간 후 민호가 왔다. 미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미자 씨. 민호는 미자를 꼭 안아주었다. 미자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민호 씨,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제 아이들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미자 씨 잘못 아니에요. 저는 그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미자 씨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어요. 너무 좋아서 문제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자 씨가 너무 많이 주셔서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미자 씨의 희생을, 미자 씨의 사랑을. 민호는 미자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미자 씨가 선택하셔야 해요. 아이들 위해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미자 씨 자신을 위해 살 건지. 미자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미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선택하겠다고. 미자 씨, 정말 괜찮겠어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해야 할 때예요. 미자는 핸드폰을 들고 두 아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문자를 보낸 후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토요일이 되었다. 미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깨끗이 정리했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들을 정돈해 두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재훈 내외와 재석 내외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재훈이 묻자 윤희가 재빨리 거실을 둘러봤다. 어머님, 혹시 집 파시는 건 생각하신 거예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고 모두를 소파에 앉게 했다. 자신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뭔데요? 미자는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건 내 통장 정리 내역이야. 그리고 이건 이 집의 등기부등본. 재훈과 재석의 눈빛이 빛났다. 윤희와 수진도 앞으로 몸을 숙였다. 엄마, 그럼 혹시 먼저 얘기할 게 있어. 미자는 두 아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재훈아, 너 23살 때 기억나니? 내가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엄마가 그때 뭐라고 했지? 재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신중하게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니? 실패했어요. 한 번이니? 두 번이니? 엄마, 3번이야. 치킨집, 옷가게, 온라인 쇼핑몰. 다 실패했어. 그때마다 엄마가 돈을 댔지. 윤희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미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재석아, 네 엄마. 너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도 마찬가지더구나. 무슨 차 바꾼다고 애들 학원비 부족하다고 맨날 손 벌리잖아. 수진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건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키워. 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다른 집들은 할머니 재산 노리면서 키우지는 않아. 어머니, 사실이잖아. 너희들이 날 뭘로 보는지 나도 다 알아. 침묵이 흘렀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그래서 오늘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미자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유언장이야. 순간 네 사람의 표정이 변했다. 유언장이요? 응. 어제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재석이 당황해서 물었다. 엄마, 갑자기 왜 유언... 너희들이 맨날 내 재산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확실하게 정리해줘야겠다 싶었어. 윤희가 앞으로 몸을 숙였다. 어머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내 재산은 내가 다 쓸 거야. 네. 이 집도 팔 거야. 그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갈 거야. 재훈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럼 우리는요? 너희는 어른이잖아.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 엄마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미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재훈아, 너는 내가 죽기만 기다리니? 그게 무슨... 유언장에 너희 이름 있을 거 기대하지? 엄마 죽으면 재산 받을 거 기대하지?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안하지만 유언장에 너희 이름은 없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재산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쓸 거야.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기부할 거야. 기부요? 응. 나처럼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 돕는 단체에. 윤희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한테 속으신 거예요. 민호 씨는 관계없어. 이건 내 선택이야.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재훈이 다가와 미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발요. 저 정말 힘들어요. 빚도 있고 준서 학원비도. 미자는 손을 뿌리쳤다. 재훈아, 너는 40이 넘었어. 언제까지 엄마한테 손 벌릴 거니? 하지만
내가 힘든 건 엄마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야. 엄마.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가 저를 키우셨잖아요. 그럼 책임지셔야죠. 나는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웠어. 대학까지 보냈어. 내 책임은 거기까지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안 봐. 돈으로 봐. 그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가 민호 씨 만난다고 했을 때 너희 반응을 생각해 봐. 엄마가 행복하다고 축하해줬니? 아니면 재산 걱정부터 했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미자는 계속 말했다. 나는 평생 엄마로만 살았어. 너희 아빠 잃고 너희 둘 키우느라 나를 잃어버렸어.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엄마,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야. 윤희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좋아요. 그럼 저희도 각오하겠어요. 무슨 각오? 어머님 혼자 사시는 거 각오하세요. 저희 다신 안 와요. 미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것도 너희 선택이야. 준서도 안 보실 거예요? 준서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면 보지. 하지만 애 맡기러 오는 건 사양할게.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자를 쳐다봤다. 재훈 오빠 가요. 이런 엄마한테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어요. 재훈은 한참을 엄마를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 처음으로 내 뜻대로 사는 건데. 재훈 내외가 나갔다. 재석 내외도 일어섰다. 엄마, 저희도 갈게요. 재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재석아, 엄마가 그렇게 하시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재석아, 너는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엄마가 평생 우리 위에 사시다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평생 너희 위에 살았으니까 이러는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서. 재석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희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안 할게요. 그래. 재석 내외도 나갔다. 텅 빈 거실. 미자는 혼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한 게 맞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미자 씨, 어떻게 됐어요? 민호 씨. 미자는 울먹이며 오늘 일을 얘기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 떠났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미자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민호 씨, 지금 바로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봐요. 전화를 끊고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처음으로 자기 선택으로 사는 삶. 무섭고 외롭고 불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미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거울을 보니 65해를 산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지난 몇 년보다 훨씬 살아있었다. 정미자,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가 온 것이다. 미자는 문을 열며 생각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나도 행복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랜 희생의 끝이자 자기 인생의 시작. 미자는 민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내딛는 발걸음이었다. 2달이 지났다. 미자는 약속대로 집을 내놓았다. 35년을 살았던 그 집을. 남편 성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집을. 미자 씨, 정말 괜찮으세요?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미자를 보며 민호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미자는 빈 거실을 둘러봤다. 이삿짐을 다 싸고 나니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여기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 키우고 울고 웃고 후회되세요? 아니요. 이제는 새로 시작할 때예요. 미자는 마지막으로 각 방을 돌아봤다. 재훈이와 재석이가 자라던 방, 성우와 함께 잠들던 안방. 현관문을 나서며 미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새 집은 작은 원룸이었다. 역 근처의 깨끗한 오피스텔.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다. 미자 씨, 여기 아늑하네요. 민호가 짐을 들어주며 말했다. 그죠? 저도 마음에 들어요. 집을 판 돈으로 전세를 얻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에 넣었다. 그리고 일부는 민호 말대로 미혼모 가정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다. 기부금 영수증 왔어요. 미자는 영수증을 보며 미소 지었다. 1,00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미자 씨처럼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사 후 첫 주말, 미자는 민호와 함께 시니어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정미자 씨,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센터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기서 시쓰기 강좌도 하고 그림 그리기 강좌도 해요. 또 요가랑 댄스 수업도 있고요. 저는 시쓰기 하고 싶어요. 좋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첫 수업이에요. 미자는 신청서를 작성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꿈이었다. 첫 수업 날 미자는 일찍 센터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사람들이었다. 저는 박영숙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친구 영숙이도 함께 등록했다. 영숙아, 고마워. 같이 해줘서. 당연하지. 우리 이제 제대로 인생 즐기자고. 선생님이 들어오며 수업이 시작됐다. 오늘은 나에 대한 시를 써볼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자는 빈 종이를 바라보았다. 나는 누구지? 펜을 들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한 글자씩 써내려갔다. 나는 정미자입니다. 65해를 살았지만 정미자로 산 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로 살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시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다. 미자 씨, 읽어주실래요? 선생님의 권유에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낭독했다. 수업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다. 정말 공감돼요. 저도 똑같아요. 용기 내셔서 대단하세요. 미자는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다. 미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오전에는 책을 읽거나 시를 썼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가거나 민호를 만났다. 미자 씨,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민호가 말했다. 그래요? 저도 느껴져요.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드님들한테서는 연락 없으세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아마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처음에는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연락 왔나 싶어서.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제가 먼저 연락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어느 날 저녁 미자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할머니? 준서였다. 미자는 깜짝 놀랐다. 준서야? 할머니. 저 준서예요. 그래, 할머니가 알아.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엄마 아빠는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화내요. 할머니가 나쁜 짓 했대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은 어디예요? 준서야, 할머니 이사했어. 새 집으로. 그럼 제가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손주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알았어.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말하면 못 오게 할 거예요. 그럼 안 돼. 엄마 아빠 허락받고 와. 할머니, 준서야, 할머니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볼게. 그래서 허락받으면 오렴. 통화를 끊고 미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결국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재훈이 받았다. 뭐예요? 재훈아, 나야. 준서가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보내줄 수 있니? 안 돼요. 재훈아, 엄마가 우리 버리셨잖아요. 준서도 만나지 마세요.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똑같아요. 우리보다 그 남자가 더 중요하신 거잖아요.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재훈아, 나는 민호 씨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나를 선택한 거야. 말장난하지 마세요. 재훈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럼 우리는요? 우리 행복은 생각 안 하세요? 너희 행복은 너희가 만드는 거야. 엄마 재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재훈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일주일 후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준서가 서 있었다. 혼자였다. 준서야. 할머니. 준서가 미자에게 안겼다. 미자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어떻게 혼자 왔니? 몰래 왔어요. 엄마 아빠는 할머니 집에 가지 말래요. 준서야, 그럼 안 되는데. 할머니, 미안해요. 준서가 울먹였다. 제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할머니 시계 팔면 얼마냐고 물어보고. 됐어. 준서는 아직 어려서 몰랐던 거야.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미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저 자주 와도 돼요? 그래. 오렴.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해야 해.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윤이었다. 준서 거기 있어요? 응. 여기 있어. 당장 돌려보내세요. 윤이야, 준서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조금 이따 보낼게. 어머님, 준서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미자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준서한테 진실만 말할 거야. 할머니도 사람이라고, 할머니도 행복하고 싶다고. 전화를 끊고 미자는 준서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여기 집 작아졌네요. 그래. 할머니 혼자 살기에 딱 좋아.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야. 할머니 친구들도 생겼고 시도 쓰고 바빠. 준서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미자는 웃었다. 그래. 할머니 지금 행복해. 준서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미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답했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전화했다. 미자 씨, 오늘 준서 만났다면서요? 네, 보고 싶다고 혼자 찾아왔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손주는 손주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셨죠? 미자는 웃었다. 안 흔들렸어요. 나는 내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요. 잘하셨어요, 미자 씨. 전화를 끊고 미자는 일기장을 폈다. 요즘 매일 쓰기 시작한 일기였다. 오늘은 준서를 만났다. 손주가 나를 보러 온 것이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게 기뻤다. 나는 잘하고 있다. 엄마가 아니라 나로 사는 것.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괜찮다. 아니, 좋다. 나는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미자는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미자 씨, 준비되셨어요? 민호가 차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미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잠갔다. 네, 갑니다.
오늘은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다. 미자와 민호,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친해진 영숙이와 몇몇 친구들이 함께하는 3박 4일 여행. 미자야, 빨리 와. 비행기 시간 있다고. 영숙이가 차 안에서 재촉했다. 미자는 웃으며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자신이 살던 동네가 지나갔다. 낯설지만 이제는 그립지 않은 풍경. 미자는 앞만 보았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와, 바다다. 렌터카를 몰고 해안도로를 달렸다. 푸른 바다,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미자 씨, 기분이 어때요? 민호가 물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미자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상관없었다. 나 여행 같은 거 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결혼 전에 친구들이랑 속초 간 게 마지막이었나? 그럼 40년 만이네요? 그러게요. 첫날 밤 펜션 테라스에서 다들 모여 맥주를 마셨다. 건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영숙이가 소리쳤다. 건배. 다들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미자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다. 미자야, 요즘 진짜 얼굴이 달라졌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가벼워 보여. 미자는 미소 지었다. 나도 느껴. 마음이 가벼워진 거. 아들들한테서는 연락 없어? 가끔 준서한테 문자 와. 재석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묻고. 재훈이는? 재훈이는 아직이야. 미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전 같으면 눈물이 났겠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다음 날 미자는 민호와 함께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다. 미자 씨,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요즘 운동해서 체력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미자는 요즘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민호 씨, 네,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민호 씨가 없었으면 나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계속 아들들 눈치 보면서 엄마 역할에 갇혀서 살았을 거예요. 민호는 미자의 손을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미자 씨 덕분에 제 인생도 다시 의미가 생겼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 함께 걸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손을 잡고 나란히. 65의 사랑이었지만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진하고 따뜻했다. 여행 마지막 날 미자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해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재석이었다. 엄마, 재석아.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그럭저럭요. 침묵이 흘렀다. 엄마, 사실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엄마한테 미안해요. 미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재석아,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미자는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재석아, 너도 행복해야 해. 엄마 재산 기대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봐. 그게 진짜 행복이야.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좋은 아빠 되렴.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네, 명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미자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재석이가 알아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자는 창밖을 내다봤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 끝없이 넓은 세상. 미자 씨, 뭐 생각하세요? 민호가 물었다. 제 인생 생각해요. 어떤? 65년을 살았는데 진짜 내 인생을 산 건 이 몇 달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사시면 되죠. 그러게요. 이제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책상 앞에 앉았다. 문화센터 과제로 시를 한 편 써야 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봄은 늦게 와도 괜찮다. 이미 지나간 겨울을 후회하지 않는다. 씨앗은 땅속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꽃을 피운다. 나는 65에 봄을 만났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봄은 언제나 다시 온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정미자로서 비로소 나는 살아간다. 시를 다 쓰고 미자는 미소 지었다. 한 달 후 미자는 재훈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미자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답장을 보냈다. 그래. 토요일 괜찮니? 토요일 카페에서 재훈을 만났다.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엄마. 그래, 재훈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엄마니까 당연히 저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재훈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저는 그것만 빼앗으려고 했어요.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엄마 재산으로 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네. 이제 알았어요. 요즘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제 힘으로 벌어서 사는 게 이렇게 뿌듯한지 몰랐어요. 잘했어, 재훈아. 윤희도 변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엄마 의지 안 하고 살아볼게요. 미자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 그렇게 살아.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1년이 지났다. 미자는 문화센터에서 시 낭독회를 열었다. 자신이 쓴 시들을 모아 작은 책자로 만들었다. 다음은 정미자님의 늦은 봄 낭독입니다. 무대에 선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읽었다. 청중 속에 민호가 있었다. 재석이와 수진이도 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재훈과 윤희, 준서도 앉아 있었다. 낭독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할머니, 멋있어요. 준서가 소리쳤다. 미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재석이 말했다. 엄마, 저도 감동받았어요. 재훈도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 애들아. 엄마, 우리 오늘 다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살게요. 그래. 그럼 고맙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자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건강한 관계였다. 민호 아저씨도 같이 드세요. 재훈이 민호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민호는 미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미자도 웃으며 답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시 낭독회를 했다. 아이들이 다 왔다.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엄마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정미자로 존재한다. 시를 쓰는 사람, 민호 씨를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웃는 사람. 나는 행복하다. 65에 시작한 봄이지만 이 봄은 지금까지의 어떤 계절보다 아름답다. 일기를 덮고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자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요? 미자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내일 봐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자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65살 정미자.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사는 여자. 늦게 시작한 봄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봄. 미자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잘했어, 정미자. 넌 잘하고 있어.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행복하게. 3년 후, 미자는 작은 카페에서 시쓰기 강좌를 열었다.
자신처럼 늦게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였다.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옆 테이블에 앉아 미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준서는 고등학생이 되어 가끔 할머니를 찾아왔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재훈과 재석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가끔 연락하고 명절에 모이고 서로를 존중했다. 미자는 행복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삶. 늦게 시작했지만 후회 없는 삶.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자는 수강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보물. 모두가 펜을 들었다.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이야기들을.